자,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교육도서관에서 주최하는 2024 통섭의 광장을 또 함께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통섭의 광장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과 함께 생각을 넓히고 삶의 지혜를 통찰할 수 있는 최고의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뇌과학자로 대중에게 강연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뇌과학을 쉽게 전달하는 데 앞장서고 계시는 분입니다. 박문호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브레인하고 창의성이 뭔가, 구체적 답이 있는가? 거의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렇게 힌트를 드릴 수는 있어요. 물리 법칙처럼 브레인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그거는 엉뚱한 다리 끓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것만 해도 이제 창의성이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걸 알아요. 인류가 1960년도에 달 아폴로 프로젝트를 성공했잖아요. 존 F 케네디 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달에 착륙을 하고 그 무렵에 미국에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우리 그러면 인류를 가장 오랫동안 괴롭혔던 암이라는 이 질병을 한번 정복을 해보자. 암 정복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요즘은 그 말 안 써요. 제가 한 20년 전인가 그런 말이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인간이 달나라까지 갔는데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이 암을 달을 정복하듯이 정복할 수 있지 않느냐. 과학이 워낙 발달하니까요. 그래서 존슨 대통령 때 이걸 국가 프로젝트로 10년 내로 암을 정복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프로젝트만큼 밀어붙였어요. 결과가 뭔지 압니까? 지금 암이 정복됐나요? No. 그러면 그 한 30년 동안 어마어마한 그 연구자들이나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어갖고 밀어붙였는데 인류가 알게 된 건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달에 가는 거하고 암을 정복하는 거는 종류가 다른 프로젝트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얻었는 거 딱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의 종류가 달랐고 더 중요한 거는 난이도가 하늘과 땅 차이였다는 거예요. 달에 가는 건 훨씬 쉬운 거였다는 거예요. 암을 정복하는 거는 그거는 외람된 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알게 된 거는 암이라는 이 현상이 얼마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창의성도 바로 그와 비슷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만났을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온갖 어깨 힘을 주면서 확 달라들어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 내로 지체가 튕겨져 나가요. 뭐에 실패했죠? 난이도 평가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게 특히 이제 아폴로 프로젝트나 이런 거 아주 굉장히 명확히 보이지만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던 이걸 성공하고 나면 우리 보통 사람도 더 큰 욕심이 생겨갖고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은 힘 확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문제에 지금 최근에 경종을 울린다보다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는 기사가 났어요. 연구 결과입니다. 뭔지 알아요? 평균 수명이 안 한 거예요.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지금 평균 수명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그러면 평균 수명은 우리나라가 물론 세계에서 일본이 상대 앞섰고 우리나라 거의 동급입니다. 평균 수명이 여자가 82세고 남자가 80쯤 돼요. 이거 몇 년 전일지 몰라요. 하여튼 요쯤 와 있어요. 미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의 평균 수명이 얼마일까요? 혹시 아는 사람? 그 정도는 아니고. 자, 이런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창의성을 묻기 이전에 이런 걸 여러분들 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엉뚱한 다리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창의성 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이 근본적으로 잘 재고를 해야 된다. 그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폴로 프로젝트 성공했으니까 모든 거 다 될 줄 알았는데 창의성 문제도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걸 하려면 이런 기본적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는 평균 수명이 대략 한 60대 중반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그럴까요? 추워서? 그거는 틀린 답입니다. 정확히 틀린 답입니다. 추울수록 수명이 조금 늘어납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추운 데잖아요. 오케이. 자, 또 혹시? 그 술입니다. 보드카입니다. 이건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창의성의 테스트고 실험입니다. 또 한 가지 창의성을 테스트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도시를 방문했는데 택시를 타고 저같이 제가 강의를 요청받아 왔다 합시다. 그러면 택시에 내리기 전에 처음 가는 도시에 대해서 질문 딱 하나 던져갖고 기사한테, 운전하는 분한테 질문 하나 딱 던져갖고 가장 이 도시에 대해서 가장 많은 걸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꺼내야 돼요. 시간은 1분밖에 없어요. 내릴 때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딱 질문 하나로서 어떤 A라는 도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가? 그 질문은 어떤 종류 질문일까? 이런 게 창의성입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네? 가장 높은 빌딩. 또 재밌어요. 어떤 질문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해봤죠. 첫 번째, 이게 구멍이에요. 말 들어보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워낙 바쁘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시간이 딱 스쳐 지나가는 어떤 여행지, 외국 갔든 뭐 우리 어디 갔든 짧은 시간에 일생에 한두 번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가 한 20개 있다면 여러분들 평생 죽을 때까지 안 가본 도시가 많겠죠. 그럼 어떤 도시를 처음 딱 가면 내가 언제 이 도시 다시 올지 모르니까 빨리 이 도시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잖아요. 오케이. 지나가는 가격이라도. 그러면 그 사람 누구한테 딱 물어갖고 딱 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도시에 대해서 가장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종류의 질문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게 창의성입니다. 자, 무슨 질문일까요? 생각을 하도 안 해보니까 이게 막연해지는 거예요.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거 뭐 질문이 명확하잖아요. 그 도시에 대해서. 뭐 물리학이나 이런 질문이 아니고 그 도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질문이 뭐냐 이거요. 네? 랜드마크가 뭐냐? 자, 그러면 내가 해볼게요. 랜드마크가 뭐냐 하면 그 질문에서 랜드마크가 여기에 있는 그 뭐 디즈니랜드를 합시다. 그러면 뭘 알 수 있겠어요? 그 도시에 어떤 기업이 있어갖고 무슨 자 랜드마크는 도시마다 있죠. 그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도시마다 있잖아요. 또 그 정답. 이 정답이요. 맞죠? 그렇죠. 그럼 인구수는 왜 정답인가를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모든 게 인구수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지금 빌딩 뭐 어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인구수로 하면 빌딩은 그거 나오잖아요. 맞죠? 인구 100만의 도시하고 인구 10만의 도시는 당연히 빌딩 개수가 다르죠. 자, 인구 100만에 있는 거는 대학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청주처럼. 근데 인구 10만이 있는 도시는 대학이 있을까 말까 뭐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유추할 수 있죠. 이게 창의성입니다. 정확히 이게 창의성입니다. 자,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부터 이런 식으로 부모들이 학생들을 훈련시켰다면 걔들은 해외 학습을 해외 한번 딱 갔다 나오면 그 도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갖고 그 도시 딱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네. 이걸 다른 데 적용해보세요. 물리학을 한다. 마치 적용해 보세요. 자, 물리학, 생물학 이 두꺼운 걸 언제 공부해야 되지? 그렇게 접근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뭐가 중요한데 이 점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의성입니다. 자, 됐죠? 그래서 지금 뭐 우연히 저걸 보여준 거예요. 저게 뭔가 혹시 아는 사람? 제가 짓궂게 잘 물어봐요, 이런 걸. 이 조각상에 대해서 이게 누구인지 혹시 아는 사람?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다니고 이 운동을 30년 해봤는데
거의 뭐 50% 이상 사람이 엉뚱한 다리 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간단해요. 저기 조각품 사상으로, 저게 아마 꽤 오래전 자료인데 조각품 사상으로 가장 비싸게 팔린 조각품입니다. 뭐 저 나올 거야. 예, 1,000억 원 정도 팔렸어요. 조각품이 1,000억이 넘어요. 왜 그럴까요? 자, 핵심 뭐예요? 저 조각품이 자코메티가 했던 조각품이에요. 내가 기사 난 걸 한 10년 전에 그냥 스크랩 했어요. 딱 느낌이 왔어. 자, 왜 저거에 세계적 그런 가격이 붙었을까요? 왜? 이런 걸 딱 스크랩 해갖고 학생들 책상에 딱 꽂아주세요. 그게 창의성의 본질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세계적 조각품이 됐는가? 뭐죠? 답이 있다는 거예요. 저 딱 느낌 뭐죠? 저게 제목을 보면 걷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걷는 사람의 조각에는 특징이 뭐냐면, 특징을 볼게요. 딱 보면 알잖아요. 걷는다는 행위 이외의 모든 것은 극단적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느껴지나요? 걷는 것밖에 없잖아요. 저 앙상한 다리. 자, 그럴 때 뭐라 손으로 걷는 거 아니잖아요. 다리로 걷잖아요. 그러면 그 다리를 보통 사람 다리처럼 하면 느낌이 없죠. 굉장히 길게 아주 저 다리에다가, 자 보세요. 이 다리를 한번 보는 순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여러분들. 학의 다리처럼 요금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걸 어떻게 하면 발견하는가? 이것도 답이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중요한 걸 어떻게 찾느냐 하면, 그거에 관련되지 않는 걸 다 제거하면 중요한 것만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의성이라는 문제를 이런 조각품을 딱 해갖고 애들 책상에다 꽂아줘야 돼요. 그래서 답은 뭐냐 하면, 답을 어떻게 찾느냐 하면, 답이 아닌 걸 모두 제거했을 때 드러나는 게 답입니다. 반대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너무 주변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본질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저는 계속 그 훈련을 뭐 원래 의도적으로 했던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브레인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절박한상에 자꾸 몰려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생물학도 하고 지구학도 하고 우주론도 하고 심지어 역사도 하고 이러니까는 오늘도 내가 지금 조금 전에 방송국에 2시간 녹화하고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오늘 저녁에 또 줌으로 3시간, 2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만 해도 3가지 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강의 주제가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브레인이 빨리 스위칭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빨리 스위칭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하면, 3가지 강의를 거의 2시간씩 다른 종류로 3가지 강의를 하루에 한다는 거는, 이걸 지적 도전으로 즐겨야 돼요. 이때 우리 브레인은 안간힘을 쓰고 이 주제를 연결하려고 그래요. 오케이? 바로 그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붙여라. 본인의 브레인을.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붙였는데도 내가 어떤 할 능력이 없다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유지를 못하죠. 그러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창의성에 여러분들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가장 필요한 게 뭘 같아요? 자, 편안하게. 예? 다양한 경험. 또, 예? 기억. 좋아요. 이쪽은 어떻게 내하고 원하는 답이 가까이 와 있어요? 맞아요. 좋아요. 이걸 물어보면 뭐 아주 그 창의적인 관점, 그 다음에 독창적 사고, 잘 들었어요? 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유튜브를 했습니다. 작가가 되는 법은 뭐라 그랬어요? 혹시 그 유튜브 본 적 있나요? 지금 제가 했는 유튜브 몇 개는 거의 한 7, 8개가 100만 회 이상 조회됐습니다. 전부 다 교육에 관한 겁니다. 네, 보세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작가가 되려는데 필요한 게 뭘 같아요?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책을 읽어야 된다.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아요. 다 날 샜어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작가가 되려 하면 무조건 자판을 두드려야 돼요. 오케이? 근데 처음 나도 이 개념을 떠올렸을 때, 이거 내가 출처를 밝힐게요. 우리나라 꽤 유명한 심리학자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대 심리학 교수인데 평생 강의를 하면서 몇 가지만 추출했는 것 중에, 작가가 되려 하면
다양한 경험을 하고 글을 잘 쓰고 글을 훈련한다. 이 말은 글을 쓴다는 거는요, 작가가 되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무조건 자판을 두드려야 돼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 어느 선상에서 봐야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이가 한 40대까지, 초등학교부터 40대까지는 딱 하나요. 이게 창의적 뭐 물으면 안 돼요. 뭐냐 하면 끌고 모은다. 무조건 끌고 모아야 돼요. 오케이? 예. 여기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 색다른 거 찾아가면 다 망해요. 무조건 어떤 정보를 있으면 중요하면 끌고 모아야 돼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축적의 시간이란 책이 있는데 혹시 그 책이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구나. 안 끌고 모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적의 시간이란 책 찾아보세요. 바로 서울대 공대 교수가 한 5명이 모여갖고 몇 년 전에 나왔고 우리나라에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입니다. 대한민국이 공학적으로나 이런 걸 지금 언제 우리가 다음으로 이 문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는 걸 우리 어느 정도 묵고 살 만큼 됐으니까네, 우리의 역량을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가장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뭔가, 부족한 게 뭔가를 찾아냈어요. 역시 서울대 교수들이요. 답이 뭐냐면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축적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조장한 게 지난 거의 30년 동안 창의성 교육이에요. 창의성 교육은 축적을 핵심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발상을 더 밀어붙였던 거예요. 기억을 등한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오늘 내가 던지는 메인 메시지는 몇 가지 없습니다. 거의 제가 60대 중반인데 지금도 모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말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창의성은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리 재료가 없는데, 콩나물이나 뭐 밥하고 고추장이 없는데 무슨 요리를 해요? 이걸 준비 안 한다는 거예요. 뭐가? 지금 지난 30년 우리 교육이, 난 전국에 다니면서 대한민국이 그냥 잘 된 거는 가장 위대한 교육이 하나 있었다. 주입식 암기 교육이었다. 예. 지금 막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여파입니다, 아직도. 이 말 들으면 저런 황당한, 과학자가 저런 황당한 이야기해? 예. 내가 브레인 20년 공부한 사람입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어떤 교육도 어떤 창의성도 암기에서 시작하는 거지 무수한 증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줄까요? 찰스 다윈이 편지를 몇 통 썼는 줄 알아요? 들어본 적 있나, 이런 이야기를? 9,000통 썼습니다. 한번 역산해 보세요. 찰스 다윈이 편지를 9,000통 썼습니다. 자, 그럼 가장 창의성, 인류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 합시다. 아인슈타인이 편지 몇 통 썼는 줄 알아요? 꼭 한번 찾아보세요. 아인슈타인이 썼는 편지가 모르긴 해도 내가 자료가 있는데 찰스 다윈은 9,000통 썼어요. 편지를 9,000통을 썼다고요. 아인슈타인이 편지 쓰는 걸 모르겠다 한 3,000통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3,000통의 편지를 쓰려면 그 세계적 과학자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겠어요? 따라서나요? 우린 축적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걸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올 3월 달에 그리스 터키를 열흘 동안 갔다 왔어요. 80명이 갔어요. 가기 전에 제가 줌으로 책을 10권 다 강의를 했어요. 10권 강의하는 건 그냥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내가 가는 사람한테 반드시 가는 사람은 필수로 알아야 되는 게 로마 황제 이름 30명 이상을 다 암기해야 돼요. 그거 암기 안 하고 그리스 터키 간다? 그냥 돈 갖다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걸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굉장히 속으로 와, 진짜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게, 여러분들 파르테논에 가보신 분 있죠? 파르테논에 가보면요, 그게 아테네잖아요. 아테네 그리스 그 한강기잖아요. 페리클레스 때. 여러분들 예를 들면 파르테논 신전에 로마 황제 신전이 따로 있다는 거 혹시 압니까? 혹은 여러분들 저 터키 가면 에페소스 이런 데 가는데 에페소스만 해도 로마 황제의 신전이 그 있습니다.
지중해 어디를 가도 그 유적이 뭐 어느 도시든 상관없이 반드시 로마 황제의 신전이 그때 있습니다. 로마 황제 한 30명 이름을 모르고 이탈리아나 유럽 여행을 간다는 것은 총알 없이 전쟁터 가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 정도로 이 기억이라는 걸 진짜 우리 지금 폄하를 해버린 거예요. 자, 이거 고등학생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학생들 한번 볼게요. 고등학생 생물 다 배우죠? 한번 물어볼게요. 자, 넘었죠? 자, 주눅 들지 말고 고등학생 생물 볼게요. 자, 그럼 고등학생 같으면 기본적으로 해당 작용하고 TCA 사이클 알 거예요. 들어봤죠? TCA 사이클. 우리 자, TCA 사이클이 뭔지 아는 사람? 이거 모르긴 해도 고등학교 책에 나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최소한 고등학교는 다 나왔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한 50년, 40년 전에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TCA 사이클은 뭔지 몰라. 자, 그러면 ATP라는 분자가 있는데 혹시 그게 뭐 약자인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아예 창의성을 논할 이 상황이 아니라는 게 대한민국 전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ATP라고 들어보셨죠? ATP. 또 이거 안 들어봤다는 사람도 있어. 그럼 이건 방법이 없어. ATP. 자, 아데닌 티민 구한.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그죠? 아데닌, 그럼 ATP는 뭔가요? 딱 한마디로 ATP는 뭔가요? 그걸 모르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ATP는 뭐냐 하면요. 일단 약국에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내가 강의를 하면 실제로 약을 사와요. 하얀 가루입니다. 밀가루 같은 겁니다. 식품 첨가제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독약이 아닙니다. 먹어도 돼요. 자, ATP가 잘 들었어요? 분자입니다. 분자로 되어 있는데 모든 물질이 분자잖아요. 밀가루 같은데 이게 잘 들었어요? 우리 몸이 하루에 그걸 몇 그램 정도 만들어낼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몸이 자, 우리가 한 70kg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24시간 만에 세포가 우리 몸 세포가 전체 우리 몸 세포가 ATP란 분자를 얼마나 몇 그램 정도 만들어낼까요? 다 모으면 이제 그램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잘 들었어요. 이거 1,000만 원짜리 지식입니다. 알려드릴게요. 60kg 정도 만듭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하루에 24시간 만에 60kg 같은 물질이 내 세포가 만들어내면 이거 내가 1년 지나면 내가 코끼리 많아져야 되겠네? 그럼 다 어디 갔느냐 이거요. 혹시 학생들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ATP가 이렇다는 이야기를.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내가 어제도 줌으로 강의했습니다. 어제도 밤 11시까지 줌으로 강의했는데 어제 우리 회원들 거의 한 100명이 들어왔는데 우리 회원들한테 내가 보여준 논문을 하나 보여줬어요. 2012년에 난 논문인데 그 논문이 뭐냐면요. 마우스 코티칼, 쥐의 브레인의 코티칼, 그 다음에 또 인간의 브레인의 이 심피질에서 뉴런이 여기 몇 개 있냐면 800여 개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 대표적인 뉴런이 24시간마다 ATP 분자를 몇 개 만드는가가 이게 논문의 주제입니다. 이런 게 논문이 되나? 있을 정도 그랬는데 그 분야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기법을 써갖고 통계도 쓰고 측정도 하고 해갖고 이 수학 공식을 넣어갖고 풀어냅니다. 굉장히 정확해요. 그러면 이 세포 하나당 하루에 ATP 분자를 몇 개 만들까요? 하루에? 제로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 ATP라는 분자를 모르니까 일단. 자, 이야기 드릴게요. ATP 분자를 하루에 몇 개 만들었냐 하면요. 47억 분자를 만듭니다. 47억 개. 하루에. 잘 들으세요? 틀렸습니다. 원데이가 아니고 원세컨드입니다. 1초에 47억 개의 요 분자를 만들어냅니다. 거의 모든 세포가 만들어냅니다. 우리 브레인 세포는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될까 좀 더 많이 만들어낼 뿐입니다. 마우스 쥐는 브레인에서 이 ATP를 1초당 33억 개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만들어 47억 개 만듭니다. 자, 그러면 1초에 47억 개라는 분자를 만드는데 이 분자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에너지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분자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창의성이 뭐고 온갖 이런 야단을 지기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